미 SEC와의 소송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와중 지속적으로 소송 종료에 대한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하나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리플 소송이 조기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인데 화면 이동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밑으로 내려가서 지금 밑줄 친 부분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31일 전에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이 판사가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판사는 우리에게 아미쿠스 상태를 부여했다. 이 경우에 17개의 아미쿠스 브리프가 제출되었고 수백만 개의 페이지가 있다. 판결은 3월 말이 가장 빠르다라고 말하고 싶고 결정을 위해서는 4월이나 5월 초가 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현재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리플사와 SEC 간의 소송이 내년 상반기에는 확실히 마무리될 것이라는 시그널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송이 리플사 방면으로 유리하게 마무리되게 된다면 이제 충분히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미니 불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목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대설주의보가 나올 만큼 이 눈이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이 날씨도 참 너무 춥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특히나 운전하시는 분들은 항상 조심하시고 나가실 때 몸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시길 바랍니다. 현재 크립토 마켓의 경우는 FOMC 이후 크게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락하지 않는 것이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23% 하락한 17,739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더리움은 2.12% 하락한 1,292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6위의 XRP는 2.30% 하락한 0.38달러, 8위의 도지코인은 3.56% 하락한 0.087달러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39.6%, 18.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62%로 5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도 숏 포지션이 52%를 나타내고 있으며 XRP의 경우는 이와는 반대로 롱 포지션이 52%를 나타내면서 더욱 우위를 점하고 있네요. 네, 이제 현재 이 바이낸스에 관한 퍼드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을 좀 공격했었습니다. 이 감사 보고서가 믿을만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스테이블 코인 USDC의 인출이 일시 중단이 되었으며 검찰에 기소까지 되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현재 상황이 이제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바이낸스의 CEO CG의 경우는 트위터를 통해 현재 상황을 알렸는데 CG가 게시한 트윗을 해석해 보자면 이제 상황이 안정된 것 같다. 어제의 인출은 우리가 처리한 최고 인출액도 아니었을 뿐더러 상위 5위에도 들지 못했다. 우리는 테라 루나 사태와 FTX 사태에 더 많은 양의 인출을 처리했다. 이제 예금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는 트윗을 남기게 됩니다. 이 CG의 경우는 이번 퍼드로 인한 거래소 인출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이를 통과했기 때문에 거래소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말로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추었는데 암호화폐 온체인 데이터 업체이죠. 이 크립토컨트의 대표 주기영 대표 또한 이에 대한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이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바이낸스의 현 상황을 알렸는데 사람들이 이제 내게 바이낸스가 괜찮냐고 묻고 있다. 바이낸스의 비트코인 준비금은 지난 2일 동안 8% 줄어들었는데 11월 FTX 사태 당시에는 24% 늘었다.
규제를 위해 명확히 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수상한 온체인 활동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트윗을 남기면서 이 온체인 데이터 차트를 2개 남겼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2개의 온체인 데이터가 보이실 것입니다. 여기 왼쪽은 바이낸스의 비트코인 준비금을 나타내며 이 오른쪽은 바이낸스의 이더리움 준비금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제 보게 되면 바이낸스에 대한 퍼드가 빠르게 퍼질 당시에 거래소의 준비금이 요동을 쳤습니다만 현재는 빠르게 안정화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앞서 바이낸스의 CEO 시지가 말한 예치금이 빠르게 돌아오고 있다라고 말한 것과 이제 일맥상통한 분위기이죠. 이제 개인적으로 암호화폐 투자자 중 한 명으로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바이낸스마저 무너지게 된다면 안 그래도 좋지 않은 시장 상황 속에 이 최악의 상황을 추가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일단은 이와는 별개로 이 바이낸스의 돈 세탁 혐의로 인한 검찰 기소건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이제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에 관한 분석들 또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 기준 17,800달러 부근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요 몇 주간의 가격 상황 중에 이제 그나마 괜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에 크립토컨트의 한 기고자의 경우는 지금의 상황이 일시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안정적인 분할 투자를 할 것을 조언을 하게 됩니다. 한 달을 기준으로 현재가 가장 낙관적인 흐름을 보여주며 상승하고 있다라는 언급을 하게 되는데 이게 앞으로 시장이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11월 FTX의 파산의 주범, 이 FTX 창업자이죠. 이 샘 뱅크먼이 체포가 되었다라는 소식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에 샘 뱅크먼이 첫 심리를 참석했다고 하는데 보석 재신청이 기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헤드라인은 방금 보셨다시피 바하마에서 첫 심리를 참석했다. 보석 재신청이 기각되었고 도주 우려 때문이라고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밑에 내려가서 보게 되면은 이 바하마 경찰에 체포된 FTX 설립자 샘 뱅크먼 프리드가 첫 심리에 참석하기 위해서 바하마의 나소 지방 법원에 나와 재차 보석 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했고 블록템포가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무려 6시간 동안 진행된 첫 심리에서 SBF의 변호사는 보석금 25만 달러와 전자족쇄 착용, 거주지 제한과 매일 경찰에 보고하는 조건 등을 제시했으나 이 담당 판사는 SBF가 도주 위험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고 합니다. 이날 심리에서 SBF는 조울증 치료에 사용되는 M3 패치를 교체하기 위해 잠시 법정을 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도 했는데 이 체포 당시 M3 패치를 가지고 나오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SBF의 변호인은 그가 오랫동안 우울증, 불면증, 주의력 결핍 장애를 앓고 있고 이 채식주의자라는 말까지 꺼내면서 보석을 구했으나 판사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한편 이제 보도에 따르면 이날 심리에는 SBF의 부모 조셉 뱅크먼과 바바리 뱅크먼도 참석을 하였고 이 심리가 끝난 뒤 부모와 포옹을 나눈 SBF는 다수의 경찰에 둘러싸여 경찰차에 올라 폭스힐 교도소로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이제 실제로 우울증이나 ADD를 앓고 있는지는 본인들만 알 수 있겠죠. 이제 하지만 여기서 참 놀라운 점이 이 변호사가 보석금으로 25만 달러만 딸랑 들고 왔다는 것이 참 뭐 하자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FTX 사태로 피해 입은 투자자들의 자금을 생각하면 이 샘 뱅크먼은 차라리 감옥에 있는 게 더 안전한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를 갈고 있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죠. 이 샘 뱅크먼의 이번 체포로 인해서 이제 매일같이 관련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추가적인 내용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현재 리플사의 경우는 미 SEC와의 소송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와중 지속적으로 소송 종료에 대한 시그널들 나오고 있는데, 이에 오늘 하나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바로 리플 소송이 조기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화면 이동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밑으로 내려가서 밑줄 친 부분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이자 XRP 지지자인 존 디튼의 경우는 리플과 SEC의 소송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점을 설명하였다고 합니다. 리얼 비전 크립토의 새로운 에피소드에서 이 존 디튼의 경우는 3월 31일까지 사건에 대한 약식 판결 일정이 이루어질지 질문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 이 존 디튼의 경우는 3월 31일 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이 판사가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판사는 우리에게 아미쿠스 상태를 부여했다. 이 경우 이제 17개의 아미쿠스 브리프가 제출되었고 이 수백만 페이지가 있다. 이 판결은 3월 말이 가장 빠르다라고 말하고 싶고 결정을 위해서는 4월이나 5월 초가 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현재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리플사와 SEC 간의 소송이 이제 내년 상반기 안에는 확실히 마무리될 것이라는 시그널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송이 이제 리플사 방면으로 유리하게 마무리되게 된다면 이제 충분히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미니 불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지긋지긋한 소송의 끝을 이제는 볼 수 있게 될 것인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오늘 새벽 FOMC가 있었습니다. 미 연준의 경우는 올해 마지막 선택이 빅스텝이었죠. 이제 4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온 연준이 기준 금리를 0.5%를 인상하는 빅스텝으로 긴축 속도를 늦춘 것인데요. 이로써 연방 기준 금리를 3.75%에서 4.00%에서 4.25에서 4.50%로 높아지게 됩니다. 이는 15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인데, 이 연준은 4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0.75%씩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왔죠. 이번 FOMC를 통해 나타난 내년 2023년 전망을 보자면 일단 GDP는 하향 조정이 되게 됩니다. 이 경제 성장 전망은 2023년 GDP 성장을 9월 전망치였던 1.2%에서 0.5%로 하향 조정이 되고, 올해 성장은 0.2%에서 0.5%로 상향 조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전망도 상향되었는데 PCE 핵심 물가를 9월 전망치인 4.5%에서 4.8%로 소폭 상향 조정되며, 2023년 헤드라인 물가는 2.8%에서 3.1%로 상향 조정, 근원 물가는 3.5%로 전망이 되는데요. 2023년 실업률 또한 4.4%에서 4.6%로 상향 조정이 되며, 이 제롬 파월의 경우는 경기 침체까지 가지 않고 경기 연착륙에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치게 됩니다. 이제 내년 최종 금리 수준을 5.10%로 상향 조정하였는데, 연준이 그간 언급해온 대로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라는 것이죠. 이 연준은 물가 상승률 2%대를 달성할 때까지 긴축을 이어가겠다라고 언급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CNBC 또한 연준은 내년 중 미국의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수준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라며, 당국이 기준금리 수준이 5.10%에 도달하는 시점에서 잠시 긴축을 멈출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였는데, 이게 참 이번 FOMC를 통해서 2023년 동안 자산시장 입장에서 보자면 쉽지 않은 시간이 반복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다른 자산 시장 클래스와는 다른 행보들도 기대할 수 있을 텐데요. 특히나 이제 오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내년 2023년 승인이 된다면,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이 리플의 미등록 증권 소송이 잘 마무리되게 된다면 충분하게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참 힘든 시간들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